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지적 주주 시점의 윤소희입니다. 자, 오늘은 ABL 바이오의 가장 큰 무기죠. BBB 플랫폼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 ABL 바이오는 9월 11일에 10만 7,300원 전고점을 찍고 나서는 현재 10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락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11선 부근에서 가격이 평균선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 이건 보통 급등 이후 과열을 해소하는 정상적인 조정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앞서 달리던 주가가 평균선 쪽으로 내려와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주가가 중기 지지인 구름대 위에서 있다는 점인데요. 구름대 위에 있다는 건 중기 상승 흐름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단순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상승 추세 속에 들어온 눌림 구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단순한 눌림일지 뉴스를 좀 보면요. ABL 바이오의 파킨슨병 치료제인 ABL301 임상 1상이 끝나면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임상을 사노피가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가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보여준 거죠. 게다가 계약 구조상 이상 진입 시에 지급되는 마일스톤 규모만 해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건 연구개발 자금 확충과 또 순이익 개선 효과가 동시에 기대되는 부분이죠. 실제로도 뉴스 발표 후에 9월 11일에는 전고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근데 며칠 뒤 바로 어제 날짜죠. 업계에서는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캡시다가 진행하던 AAV 기반 뇌질환 유전자 치료 임상에서 첫 환자 사망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 AAV 벡터는 고용량 투여 때 간독성이나 또 면역 반응 문제가 꾸준히 좀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뇌질환 임상은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눈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더 안전한 대안일 거 아니에요. ABL 바이오의 이 BBB 플랫폼이 바이러스 벡터를 쓰지 않고 이미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오히려 ABL 바이오 기술의 상대적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9월 초반에 주가를 끌어올린 힘은 산오피 단독 수행이라는 글로벌의 신뢰였고 지금 조정 국면에서도 주가가 쉽게 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AAV 리스크 이후 BBB 플랫폼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요. 자, 먼저 단기 투자자라면 핵심은 전고점인 10만 3,700원의 돌파 여부입니다. 돌파와 동시에 거래량도 평균 대비 20% 이상 붙는다고 한다면 11만 2천원에서 11만 5천원 구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릴 거고요. 이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으로 수익을 확정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면 10만원 초반에 있는 전환선 부근 눌림목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자라면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단기 마일스톤 유입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업계 구조의 변화입니다. AAV 리스크로 인해서 앞으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기준이 더 높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이 ABL 바이오의 BBB 플랫폼 신뢰도가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구름대 상단인 약 9만 5천 원 위에서 움직이는 한은 장기 상승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출 수도 있고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만약 9만 5천 원 구름대 상단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고 이틀 연속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단기 투자자분들은 전고점 돌파 여부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마일스톤의 유입과 또 BBB 플랫폼 신뢰도 강화라는 그 두 축을 근거로 해서 조정 구간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번 흐름은 단순한 단발성 호재가 아니라 실적 개선과 업계 구조의 변화라는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투자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뉴스와 또 차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또 현명한 선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